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이제 대구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고관대직이 대구에도 드나든다 뭐 이런 반응을 하면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왔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의 지금의 행보를 보면 여러 가지 뭐 대구도 가고 대전도 가고 울산도 가고 여러 가지 지역을 돌면서 뭔가 총선에 등판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다 하고 막 얼마 전에는 고등학교 동창이라면서 배우 이정재와 만나서 사진 찍은 게 또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할 거라고 보세요? 뭐 출마를 할지는 모르죠.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봐야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질문이 출마를 할 것 같냐라고 이 물어보면 행보의 의미. 그러니까 출마를 할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보통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건 모르죠. 그런데 모른다. 총선에서 역할을 할 거냐? 네. 100% 무슨 역할을 하죠. 아, 100%.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하더라도, 네. 안 하더라도 그리고 출마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만약에 이제 뭐 확률을 물어본다. 네. 출마를 할 확률이 80% 이상이죠. 이렇게까지 80% 했으면. 이상. 네. 그러니까 법무부의 행보에서 저는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법무부가 어디를 갔으면은 이 법무 행정에 대한 어떤 일정을 가지고 갔으면은 이게 법무부 일인 게 확실해라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디 뭐 조선업 관련한 무슨 뭐 일정인 것처럼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게 법무부랑 조선업이랑 관련이 있나? 이런 의문부터 들잖아요. 근데 네. 자세히 보면은 외국인 인력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인력을 어떻게 하면 많이 유치를 할 것이냐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고 이게 이제 이민 정책과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런 것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자리예요. 네. 근데 이민 정책과 관련된 거를 굳이 법무부의 영역이냐라고 물으면은 뭐 법무부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뭡니까 외국인 관리하는 이 담당 영역이 법무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구청에서 열심히 민원 처리를 할 때 외국인들 예를 들면은 등록 거주지나 이런 것들 변경해주고 하는 거 다 원래 법무부 담당 소관 이제 민원이거든요. 네. 그거를 동사무소에서 대리해서 이제 위임받아서 해주고 있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법무부 일이 맞는데, 근데 그건 행정적인 거잖아요. 이민 정책을 예를 들면은 이민을 많이 받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받을 것이냐. 조선업이 예를 들면 화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민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합니까?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민을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갖고 이민 많이 받자 이렇게 버튼 누르고 결정합니까? 네.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법무부의 업무와 관련된 행보나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네. 굉장히 폭이 넓고 굉장히 그 어떤 영역을 넘는 얘기와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억지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일정에 가깝다. 그런 네. 느낌이 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왜 하고 있는 거냐? 결국은 어쨌든 간에 어떤 정치적인 얘기들, 정치적인 맥락을 생산한 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일정이지, 그냥 자연스러운 법무부 일정이라고 자꾸 법무부는 주장하는데, 네.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으로서 장관 특권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장관직 내려놓고 그러면 정치를 해라. 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그런데 이제 뭐 언론이나 보수신문에서는 그러니까 언론이나 보수 패널들은 뭐 수사장관이 행보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불필요한 시비를 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우리는 이제 오늘 하고 있지만 지지난주에 사실 신문에서는 이미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겨레도 사설 쓰고 경향도 사설 쓰고. 근데 이제 한겨레 경향 같은 이런 불충한 신문들이 이제 한겨레 경향 뭐 이런 데서 한동훈 장관 이렇게 할 거면 직을 내려놓고 하세요. 뭐 이렇게 사설 쓰는 거야. 뭐 충격적이지 않죠. 한겨레 경향 그랬겠지.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네. 한동훈 장관 이렇게 하고 다닐 거면 이런 정치적인 발언하고 막 이럴 거면 직을 내려놔라. 이렇게 사설을 썼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상식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뭐 제가 보수 패널들이 어떻게 발언하는지는 제가 요즘 방송가에서 왕따가 돼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도 없고 뭐 나도 네. 뭐 열받아서 방송도 안 보고 나는 방송에 비움만 들어가도 요새는 물병을 난 던지고 싶은데 예? 그 정도 동아일보 사설이 나올 정도면은 누구라도 이건 장관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보의 범주를 넘어선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장관이 좀 겸허하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네. 계속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비판 뭐 겸허하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비판을 하면 또 글쎄 전 정권에서 민주당 장관은 훨씬 더 많이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자꾸 이러잖아요. 네. 민주당 얘기 안 하면은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뭐 얘기를 한마디도 못 합니까? 그것도 좀 그만 좀 하시고 지겹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선
출마 가능성이 한 80% 이상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총선 출마를 안 하고 만약에 총선에서 뭔가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역할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 거의 없는 얘기인데 네. 총선을 지휘하는 역할 뭐 이런 걸 맡긴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선대위원장 이런 그게 거. 뭐 선대위원장 얘기도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비대위원장 그냥 뭐 시키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선거를 네. 진두지휘하는 뭔가의 그런 역할을 맡긴다 이런 뭐 썰도 있고 뭐 아니면 결국은 총선 출마를 하더라도 비례대표를 시켜갖고 이건 이제 선거제도 문제와 연관이 돼 있겠죠. 네. 비례대표를 시켜가지고 뭐 역할을 맡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데 그 출마를 안 한 상황에서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기에는 네. 한동훈 장관이 정치 경험도 없고 그런 역할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은 굉장히 많은 어떤 이해관계를 조율한다든지 당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이 당무의 어떤 영역에서 이제 결정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하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은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네. 일종의 조커 카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네. 가장 상식적으로 어울리는 역할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뭐 그런 역할을 결국 하게 될 거라고 봐요. 네. 어디 지역구에 나갈까요? 만약에? 자객입니까? 아니면 양지 바른 곳입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의 마음에 달린 거죠. 그것도 결국은.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윤심에 달린 건데 네. 지금은 어딜 가도 사실은 애매하죠. 지금은. 일단 뭐 양지 바른 곳이라고 하면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와서 양지 바른 곳 나가기에는 그 카드 그렇게 쓰기 아깝고 한동훈 장관도 본인이 그렇게 가가지고 면이 안 설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강남 서초 가서는 면이 안 선다.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편한 자리 가가지고 쉽게 패치 달아갖고 면이 안 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자객 카드, 험지 출마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상대만 키워주는 꼴 될 수 있거든요. 정청래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이 왜 자기 지역구를 왜 오라고 하겠어요? 거기 오면 자경행 카드니까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매치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별로 없어요, 사실.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고향에 나가라. 그러니까 춘천 나가라.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그것도 이제 방법인데 그냥 그렇게 정몽법으로 가는 것도 방법인데 그렇게 가기에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기엔 좀 아쉬운데 아까웠는데.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이 요새 하는 얘기 보면은 그것도 고려 사항에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춘천에서 나고 청주에서 뭐 학교 다녔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네. 그런 거는 고려 사항에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슬슬 그것도 고려 사항에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만 이제 결국 한동훈이라는 카드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정권 심판에 대한 정서가 높은 상태에서 윤석열의 뭐 이 이제 아바타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한동훈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면 구도적으로 불리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도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반대로 한동훈이 제일 큰 흥행 카드가 아니냐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한동훈을 앞세워서 선거를 치러야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어떤 바람 이런 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 김민하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양쪽에서 어느 쪽에 더 호응이 클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워낙 죽을 써서 그렇죠? 지금 보세요. 혁신위도 뭡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이제 인요한 혁신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질문을 했으면 뭐 했을 텐데 지난주에 난리가 났잖아요. 네. 뭐 3명 빠진다고 하고. 네. 네. 그 혁신위원들 사실 그 혁신위원들이 얘기 안 했으면 인요한 혁신위 얘기는 이번 주 없어요, 그냥.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얘기가 나오면서 네. 두 개의 그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던 뉴스가 이제 쭉 밀린 건데 뭐냐면 네. 인요한 혁신위가 자꾸 그거 혁신을 하냐 마냐 혁신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혁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준석 뉴스가 커봐라 혁신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을 해야 된다. 이걸 하고 그러니까 적대적 공생 뉴스였거든요. 그게. 네. 근데 계속 이러니까 이제 김기현 지도부 입장에서는 싫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뉴스가 막 뜨면서 뭐 한동훈 장관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자꾸 이러면서 이 두 개 뉴스가 이제 약간 밀려나잖아요. 아무래도 뉴스의 생리라는 게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하나의 뉴스가 뜨면 다른 그전까지 뉴스는 없어지잖아요. 이정재 맞는 건 연예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 둘이 붙어 다니는데 그러면은 그 둘이 비즈니스를 아무튼 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정재 씨가 약간 한동훈 장관하고 좀 티를 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그 둘은. 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어쨌든 지난번에 혁신위원들이 그 난리가 안 났으면은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사실 그 한동훈 뉴스로 좀 가는 건데 네. 그 혁신위원들이 막 그 난리가 나니까 지금 혁신위 뉴스도 살고
이준석 뉴스 살고 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지금 또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3명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3명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네.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이 세 명에 가려서 정치 뉴스에서 민주당 뉴스는 거의 지금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이 상황을 지금 벌써 몇 주째 타개를 못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뭐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이 지금 죽을 쓰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죽을 쓰고 혁신도 안 될 거지 않습니까? 혁신이 안 되고 혁신이 안 되니까 어차피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좀 봤는데 김기현 지도부도 아마도 유지가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혁신위는 흐지부지 되고. 뭐 흐지부지라기보다도 최후의 불꽃을 막 태운다 이러면서 이번 주에 무슨 뭐 저 중진 지도부 친윤 인사들의 그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또는 뭐 이런 안을 던진다는 거 아니에요 최고위에? 네. 그럼 최고위에 받아가지고 공천 그 심사위 나중에 그걸 토스하고 네. 토스하고 우리는 이렇게 있다가 김기현 대표가 어느 시점에 무슨 입장 표명을 하겠죠. 나는 뭐 적정 시점에 험지 출마든 뭐든 입장 표명을 할 테니까 두고 보쇼. 그러면 혁신이가 뭐 알아서 공중분해되거나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논점은 쟁점은 그리고 관심은 자연스럽게 원희룡 한동훈은 이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페이드아웃 된다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네. 김기현 지도부는 지도부를 유지한 채로 살짝 뒤로 물러서면서 그다음부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어디 가겠어요? 인요한 혁신위는 파괴되겠지만 뭐 한 자리 하시겠죠.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선대위원장이든지 선대본부장이든지 네. 공동 뭐 하는 자리에 뭐 하나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김기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모든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선거를 여럿이서 진두지휘하는 거야. 김기현이 진두지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대충 갈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분위기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뭘 못하니까 한동훈이라도 뭐가 올라와가지고 한동훈 장관이라도 해주면 그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는 거에. 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애초에 한동훈 장관에 쏟아지는 보수 유권자들이 기대가 애초에 뭐였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가 기대를 걸어가지고 관철되지 못했던 것들을 한동훈 장관이 이뤄줄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는.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은 지지율이 30%대 초반이 나오고 죽을 쓰고 있어도 대선에서 40%대 중반을 어쨌든 얻은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어쨌든 윤석열에 대한 환상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보수 유권자들이. 네. 중도적인 뭔가 윤석열, 합리적인 뭔가 윤석열. 비록 저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저렇지만. 했지만. 네. 아니 그때도 약간 모습이 네. 비록 뭐 저렇지만 네. 제가 이 찰스 3세 기사 중에 가장 감동받았던 기사 조선일보에 네. 찰스 3세가 라프로의 위스키를 줬잖아요. 네. 예, 특별판으로. 줬죠. 근데 그날 조선일보 기사를 보는데 제목이 찰스 3세가 줬는데 저거 마셔도 되나?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난 그거 보고 네. 너무 웃겨가지고. 왜냐면은 그 기자가 그 기사를 쓸 때 네. 자연스럽게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네. 저것을 찰스 3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술을 줬다. 네. 저것을 마실 수도 있다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것을 워낙 마실 술을 수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아 이거 한 잔 먹자. 그러니까 아, 이거 위스키가, 야, 라프로익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그 위스키라는 거를 갖다가 나무통에다가 해가지고, 이게 아주 그 오크 향이 날 텐데, 야, 이거를 안 마시면 안 되는 건데, 야, 이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실 건데, 마셔도 되나? 대통령 기록물인데, 네. 이래 검증해 봤는데, 마셔도 된대. 그러니까는, 이런 이미지.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중도 합리적일 거야라는 게 있었는데 다 무너지고 무슨 바이든 날리면 나오고 네. 무슨 자유민주주의 반공소년 되고 막 이러면서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면 강남 엘리트 이미지도 있고 뭐 하니까 공부도 잘했을 거고 이정재도 만나고 지금 하는데 그 중도 지향적인 뭔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기대가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는 얘기나 지금 뭐 이런 뭐 내놓는 발언을 보면은 전혀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구에 가서 한 얘기 보면은 윤석열 투란 말이에요. 네. 대구라는 도시를 6.25 때 적에게 넘겨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을 존경한다고 말씀하시고 네. 그다음에 산업화를 이끈 도시라고 말씀하시고 네. 그 박정희 이병철 코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옛날 얘기만 하잖아요. 그 이승만의 농지개혁 얘기를 하면서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했다라고 그러면서 그에 비견되는 이민개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민개혁을 얘기하는데 이승만의 농지개혁 꼭 얘기해야 됩니까? 그걸 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러니까는 전혀 그런 중도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애초에 한동훈한테 기대했던 거에 전혀 미치지 않는 술 안 먹는 윤석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술 안 먹는 윤석열인데 술은 안 드시죠? 재즈 듣는 윤석열인데 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워낙 못하고 있으니까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는 기분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자기가 만약에 뭔가의 국민의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할 수 있도록 변할 수 있을까요?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보수 유권자층 또는 보수 전략가들은 그거를 나중에는 바라겠죠. 지금은 감히 그걸 바란다고 얘기하거나 기대하지 못할 텐데.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지지율이 낮아도 지금은 임기 초지 않습니까? 네. 임기 초장부터 유력 대권 주자가 차기를 노리는 황태자가 지금부터 뭐 윤석열 대통령 들이받기 바라지 않아요. 보수 전략가들도. 네. 그런데 임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반드시 그 어떤 순간은 와요. 모멘텀이 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반드시 들이받길 바라겠죠. 네.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 부분 아까 지적하신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40% 이상의 지지율을 얻다가 지금 뭐 30% 초반으로 쪼그라들까 결국 한 15% 정도가 빠진 거죠. 이 잃어버린 15%를 놓고 지금 이준석 신당론도 있는 거고 그 누굽니까 천하람 위원장 같은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이 불뜨니까 한동훈 카드를 빨리 꺼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 파이에 대한 싸움인 것 같은데 결국 이 파이를 둘러싸 이준석 말씀하셨지만 언론 구도에서도 한동훈이 뜨면서 이준석 얘기가 줄어드는 상황이 됐는데 요 구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했던 이준석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그러면 한동훈의 등판이라든지 혹은 정치 일정 시간표가 좀 당겨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좀 땡겼었죠.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꼭 그게 또 이준석 전 대표는 너무 또 세상 만사를 또 이준석 중심으로 돌아가는 무슨 그 뭐랍니까 선동설, 지동설, 준동설 이준석을 중심으로 세상 만사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어렵고 혁신이 안 되고 인요한 혁신이 죽쓰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뭐 안 되잖아요 지금 동력이 자꾸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선거 직전에 써야 되거나 선거에 좀 임박해서 써야 되거나 어떤 좀 뒤에 시점에 써야 될 카드를 지금 다 끌어와서 막 던지고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그 서울시 김포구 얘기도 그런 거고 사실은 공매도 금지도 사실 그런 거고 지금 한동훈 등판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조금 뒤에 했어야죠. 이거는 혁신이 얘기로 사실은 12월 이 후반까지 혁신이 얘기로 뭔가 버텼어야 되는데. 그렇죠. 좀 버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개각하고 맞물리면서 뭔가 얘기가 이제 쭉 돌아간 다음에 1월 초에 뭔가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이런 게 있었어야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땡겨서 쓰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먼저 움직이는 이런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된 건 맞고 그것을 한동훈 장관이 먼저 움직이는 일정을 고려를 할 때 이준석 신당 얘기도 같이 그 변수를 고려한 거는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한동훈 장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그 움직이기 시작한 힘을 가지고 또 이슈가 한동훈 이슈가 쭉 가야 되는데 지금 들쭉날쭉 하잖아요. 한동훈 이슈가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원희룡 장관하고 한동훈 장관한테 만나자고 그랬는데 이걸 살려가지고 이 친윤과 지도부와 중진들의 그 출마하지 말거나 험지 출마를 하세요라는 얘기를 불씨를 살려보려고 만나자고 그랬는데 원희룡 장관은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원희룡 장관 너무 고맙습니다. 눈물이 날라 그래요 이랬는데 한동훈 장관은 안 만나주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뭐 그래서 윤심이 어디 있는 거야? 뭐 이런 의문도 되지만 한동훈 장관은 지금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뗐다 하는 거거든요. 원희룡 장관은 자기가 총선은 출마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출마해야 되는지 지금 애매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빌드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계속 어쨌든 이재명 대표랑 난 붙습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빌드업을 쭉 해나가는 과정인 거지만 한동훈 장관은 아직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속도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일찍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여서 아마 계속 이거를 밟을 건데 밟다 뗐다 할 건데 그러면은 애초에 한동훈이 짠 나와서 콱 하고 밟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 이슈 파괴력은 줄어들게 하겠죠.